안녕하세요. 절세명장 김근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국세청에서 이번에 그 법인으로 슈퍼카 타는 거 이거 더 세게 잡는다고 막 뉴스 나오던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2026년 5월 25일에 윤광현 국세청장이 SNS를 통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수억 원의 슈퍼카를 구입해서 가족들과 나들이, 골프, 유흥업소 다니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는 명백한 탈세라고 꼬집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사흘 뒤인 28일에는 전격적으로 국세청에서 법인 차량의 사적 유형 혐의로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 대상 고가 차량은 약 90대, 시가로 치면 3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이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법인 통해 가지고 뭐 자동차를 사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수억 원의 슈퍼카를 사서 그것도 사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법인들이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근데 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을 막으려고 이 연두색 번호판도 시행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던데요? 사실은 이걸 통계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법인 승용차의 신규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1억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 24년도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약 한 3만 9천 대로 잠시 감소했다가 25년도에는 3만 9,400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번호판이 사주 일가의 부의 상징이나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두색 번호판 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여다보시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대상자도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모두 다 대상은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이어야만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모두 다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승용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물차라든지 승합차, 밴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로 분류되어 있는 것만 해당됩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차 있죠. 이것도 사실은 승용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경차 우대를 위해서 승용차의 범위에서는 제외시켜주고 있어요. 특례 제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데요. 감가상각비라든지 임차료, 렌트비, 리스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주차비, 수리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선 유지비 등이 업무용 승용 자동차의 특례 제도 대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례 제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무사님 그럼 옛날보다 법인 이용해가지고 슈퍼카 타고 엄청 비싼 차 타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고가의 승용 자동차를 회사에서는 타는 거를 지양해라 라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례 제도의 가장 큰 틀이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8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보통 승용 자동차는 5년 동안 감가상각하거든요. 그럼 역산해 보면 4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샀을 때에만 매 해마다 감가상각비로 800만 원씩 감가상각 비용을 인정받아서 5년 동안 충분히 그 차의 비용을 다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4천만 원짜리 차량 우리 생각해 보면 요즘에 뭐가 있을까요? 그랜저, K7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일단은 5년 안에 비용 처리를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전에는 그게 한 방에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차값을 5년으로 나누어서 해마다 5분의 1씩 비용 처리로 인정해 줬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차가 고가가 되면 될수록 해마다 인정받는 비용은 동일한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를 다 팔고 나서 차를 심지어 폐차하고 났는데도 그 이후로도 그 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머지 비용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좀 럭셔리함을 보여주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비싼 차를 못 타니까 좀 억울해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선택하는 거는 각자의 의견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CEO들이 이재용 회장부터 시작해서 대표님까지 포함해서 다 그랜저를 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격에 맞는 차량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특례 제도 때문에 약간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조금 억울하더라도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 기준 안에서만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걸로 다 간 거죠. 세무사님 그러면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세무조사 안 받고 떳떳하게 이 비용 인정받으려면
꼭 지켜야 되는 이런 포인트 같은 것도 있나요? 업무용 승용 자동차의 특례 제도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단 하루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은 업무용 승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고 하면은 임원하고 직원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3%를 떼는 사업소득자가 운전한다든지 임원의 가족이 운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아예 그냥 비용 처리를 자동차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개인 자동차를 회사 장부에 올려놓고 사적인 경비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 엄청 타이트하네요. 엄청 타이트합니다. 어떤 것과 같으냐면 내가 주택을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월세를 회사에 비용 처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어머님께 용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걸 회사 비용 처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고 사용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사실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운행기록부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한 운행기록만큼의 비율만 비용 인정해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전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반드시 운행기록부에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한 걸 써놔야 됩니다. 혹시 운행기록부 밀어놨다가 한 3년치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한 2달 정도 밀었다 써봤는데요, 잘 생각 안 납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혹은 매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이 남아있을 때 운행기록부 반드시 쓰셔야 해요. 자, 세 번째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 자동차는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이에요. 나는 차를 현금 주고 사지 않았는데 할부로 샀는데, 아니 혹은 렌트나 리스로 샀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하시죠? 렌트나 리스료도 그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긴 하지만 연간 지급되는 비용의 800만 원만큼만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이라서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유류비나 기타 주차비, 수선유지비 이런 거는 다른 비용으로 치더라도 차의 감가상각비나 리스료 렌탈로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세무사님 고객사분들 중에 이 요건을 안 채워가지고 비용 처리를 못 받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신고할 때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내역을 조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운행일지를 작성했는지, 작성한 운행일지 중에 업무와 관련된 운행 기록은 몇 킬로미터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표님들께 확인만 하고 제가 바로 오케이해서 신고하진 않습니다. 운행일지가 없으시면 양식을 보내드리고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그 해에 비용 처리 받고 싶으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그런 요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해드려요. 세무사님 아까 그 연두색 번호판 얘기를 했는데 이 연두색 번호판은 정확히 어떤 차에 붙는 거예요? 차량 가격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표하고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는 연두색 번호판만 부착하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건 세 가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작성하고 그다음에 연간 비용으로 800만 원만 공제받는다면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사적으로 쓴 혐의가 있는 데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거든요. 기본 전제가 연두색 번호판이니까 연두색 번호판 쓰지 않았다면 일단 조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겠죠. 오프닝에 말씀해 주신 게 이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이 한 3천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동차만 관련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아닌 거죠? 당연하죠. 세무조사라고 하는 거는 시작은 실한오라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실마리를 시작으로 해서 쭉 추적하다 보면 3천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업무용 승용차를 정말로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치자고요, 사주가. 그럼 그런 사주라고 하면 다른 비용인들, 사적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쓰지 않았을까? 다른 자금인들, 법인의 자금을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부의 이전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들여다보면 업무용 승용차하고 관련은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추징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부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적용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유지비는 7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유지비 아까 말씀드렸죠. 유류비, 그 다음에 보험료, 뭐 기타 등등 주차비, 수선 유지비 포함해서 700만 원 총 1년에 1,500만 원까지만 차량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700만 원을 넘었다. 예를 들어서 일종의 유지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 700만 원까지만 인정받고 300만 원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당장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차는 보통 5년 이상 타시잖아요. 그럼 5년만 쳐더라도 1,5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일지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용 처리 1,500만 원이 사실 그 작은 금액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은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지역가입자니까 건강보험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50%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에서 최소한 반, 750만 원에서 800만 원만큼의 내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750에서 800만 원어치 사두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아까운 돈인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절세는 그래요. 몇 억씩 1년에 줄이는 그런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몇백만 원씩 또는 이 비용에서 몇백만 원, 저 비용에서 몇십만 원씩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요건을 잘 지키고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지켜나간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큰 절세 플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이 법인차를 좀 사적으로 뭐 가족들끼리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쓰는 걸 들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소속의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차와 관련해서 구입하고 유지한 비용은 모두 부인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추징되는 건 물론이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그 소득을 가져갔다고 봐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돼서 대표이사의 소득세까지 추징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가산세 내야죠. 혹시라도 이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까지 부담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또 4대 보험 내야죠. 건강보험료 추가로 추징돼서 나올 거예요. 소득액이 증가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한다면은 사실 사적인 비용 또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승용차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무조건 가입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법인차라든지 복식부기 의무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운행기록부를 매월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밀려서 작성하시면 내용이 생각도 나지 않거니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시라.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량을 선택하실 때 내가 이게 몇 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비용 처리를 다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사는 방식은 현금, 할부, 렌트, 리스가 있지만 비용 처리되는 양은 연간 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네 번째,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은 그 리스료나 렌탈료 상당액이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8천만 원 이상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매년 사업연도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자가 제출하는 건 아니고 세무사가 제출하게 될 텐데 세무사에게 정확한 운행일지나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업무용 승용차니까 업무와 관련해서만 쓰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그 법인차 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중간에 뭐 살짝 뭐 장을 본다든지 뭐 잠깐 뭐 들린다든지 그럼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도 양단은 아닌 것 같아요. 흑 아니면 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적으로 썼느냐 전반적으로 업무용에 썼느냐는 누구든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세무조사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뭐 조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봐주는 경향이 있나요? 조사가 되면 조사관들은 기록에 의해서 조사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록에 업무와 관련돼서 출장을 갔다든지 출퇴근용으로 썼다든지 하는 게 명확한 게 나타난다면 살짝 장보러 간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세청에서 정전을 하고 있는 고가의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요건이나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잘 지켜서 사용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절세명장 세무사와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